안녕하십니까. 붉은 방의 공포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존재한다면 과연 어떤 장소에 귀신이 가장 많이 목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폐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단순하게 폐가에서 귀신이 나왔다 라는 가벼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야기는 한 공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약 7분짜리 음성 파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폐가 체험을 간 8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 느끼지 못하셨나요? 방금 제가 폐가 체험을 간 사람의 수는 8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사진 속 사람은 7명 뿐입니다. 이건 진짜 그들이 찍은 사진이 아닌 음성 파일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명은 사진을 찍어야 해서 사진 속에 안 나온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진은 자동으로 찍히게 타이머 설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8명인데 7명만 사진에 찍힌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접했던 귀신에 대한 것들은 사진에 찍히거나 혹은 영상 속에 보이는 귀신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눈에는 보이나 사진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사진을 찍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한 공포 커뮤니티에서 폐가 체험을 하기 위해 공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공지의 제목은 폐가 체험을 할 사람을 구합니다. 내용은 폐가 체험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폐가 체험은 1박 2일 동안 진행되며 잠은 폐가에서 잘 예정이다. 두 번째, 중도 포기는 불가능하다. 세 번째, 폐가에 대한 장소는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만 지원하길 바란다. 이 세 가지 공지사항을 보고 폐가 체험을 신청한 사람은 총 8명. 이들은 각자 쪽지를 통해 장소를 공지받았고 약속 당일 쪽지에 적혀있던 장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한 장소에 모인 8명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공지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폐가 체험의 주최자라며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8명이 동시에 문자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문자의 내용에는 폐가로 갈 수 있는 약도 사진 한 장이 보내져 있었습니다. 8명은 조금 찜찜했지만 그래도 오늘을 위해 준비까지 철저히 했으니 우선은 출발하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렇게 도심을 벗어나 2시간 정도 차로 이동을 했고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숲속 바로 앞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고 30분 정도 걷다 보니 눈앞에 허름한 집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한 8명은 다들 짐을 풀고 폐가를 둘러보기 시작할 때쯤 한 명이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며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타이머를 설정한 후 8명 모두 카메라에 나올 수 있도록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잘 나왔나 확인하려는 그 순간 사진을 본 카메라의 주인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분명 사진을 찍은 사람은 8명인데 사진에 찍힌 사람은 7명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상한 점은 사진 속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기괴하게 나와 누가 누구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가 고장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것들을 촬영했지만 카메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현상을 겪은 8명은 각자 의견을 나눴는데요. 몇 명은 그냥 별일 아니다라며 넘어갔고 몇 명은 뭔가 이상하다
큰일이 생길 것 같다 라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8명 중 한 남자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진은 8명이 찍었는데 7명만 나온 이유는 귀신의 장난이며 찍힌 사람의 모습이 기괴한 이유는 우리 중 한 명이 장난을 친 귀신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사진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럴듯한 추리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반응을 본 남자는 말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8명 중 누가 귀신인지 모르니 자신이 누구인지 각자 소개를 하며 추리를 해보자. 이 말을 끝으로 음성 파일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음성 파일을 누가 올린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 한번 조사해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음성 파일을 올린 사람은 폐가 체험 공지를 올린 사람과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 인물이 누군지 더 궁금해져서 IP를 검색해봤지만 IP 주소는 없는 주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음성 파일이 녹음된 날짜는 2021년 3월 19일, 그리고 현재는 2022년 4월.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폐가 체험을 간 8명 중 그 누구도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폐가 체험이라던가 어떠한 공포 체험을 한 후 그것에 대한 후기를 올리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인데 후기는커녕 그 후로 그 8명은 그 어떠한 활동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공포 커뮤니티에 올라온 의문의 음성 파일, 그 속에 담겨있는 믿기 힘든 그들의 대화 내용과 사라진 8명의 사람, 위치조차 알 수 없는 숲속에 있는 폐가, 그리고 아직까지 누가 올린지 모르는 폐가 체험 공지. 과연 이 미스테리한 일은 누군가 관심을 받기 위해 조작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진짜 사람을 해하기 위해 폐가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귀신의 소행일까요? 오늘의 붉은 방 오컬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